네, 클로징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따랑따랑. 따랑따랑. 1월 2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진짜. 예, 5,000 스피, 1,000 스탁. 예, 5,000은 좀 아쉽다. 약간 라임이 안 맞아. 만 스피, 1,000 스탁이 맞는 것 같아. 만 스피, 1,000 스탁. 5,000 스피, 3,000 스탁 어때요? 5,000 스피, 3,000 스탁? 안 붙잖아. 정부에서 라임. 밀잖아. 정부에서? 네. 3,000. 아니, 갑자기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3,000 스탁? 몇 스피라고요? 5,000 스피. 5,000 스피, 3,000 스탁? 응. 정부에서 민다 이거죠? 리딩방이 계산이 됐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예. 이제는 3,000 스피를 믿고 있는 거예요. 회원가입비가 3,000 좀 스탁.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정부 VIP 리딩방 3,000 스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이 7% 올랐어요. 7%. 지수가 7%. 1063포인트. 코스피 자체가 50포인트, 6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인데 코스닥이 7% 올라서 와. 7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와. 저는 요거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와. 예, 기관의 패닉 바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는 놓쳤고 이제 뭐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제 뒤늦게 코스닥에 올라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네. 사실 그러다가 5,000 스피 오는 거 놓쳤거든요. 그렇죠. 요 생각하다가 그니까. 3,000대부터 이건 오바야 생각하다가 5,000이 와버렸어요. 코스닥도 이게 참 보면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정부가 밀면은 또 갈 때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부가 밀어서 기관이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정부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기관한테 기관의 포모가 아니라. 세무조사 받을래 매수할래 투자할래.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진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스닥의 시대를 다시 연 이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일 본부장님, SK증권의 최고의 에이스 이재규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는 최고의 SK하고 살짝 김장일 본부장님, 하는데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반도체 아저씨다. 재미없죠, 이제. 근데 김장일 본부장님은 다들 워낙 알고 또 계시죠. 이제 쭉 누적된 시간으로 최고인 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 재규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MC로서. 벌써 반년 됐어. 벌써요? 반년 됐지 않았어? 진짜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빠르다. 5개월 정도. 5개월. 진짜요? 와. 진짜 빠르더라고요. 5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지.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 네, 드린다는 개념에서 그냥 아저씨 아닌 게 어디냐고 지금 다. 그냥 아저씨 모셨습니다. 지나가시길래 잡아왔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요? 어저께 하도 텔레비가 재미없어갖고 뭘 봤어요. 그지 비디오 VOD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봤는데 재밌어. 36 시리즈 해갖고 한 2편 보다가 3편 보려니까 돈 내래. 근데 이게 보니까 5년 전에 했던 거야. 시간이 굉장히 빨리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내가 그거를 눈치 못 챈 거야. 그래서 어저께 기분 나빠갖고 야 나이 들었구나. 5년 전 걸 내가 캐치도 못하더니. 레드벨벳도 데뷔한 지 오래됐지. 12년인가 됐어요. 엄청 됐어요. 진짜? 그 아가씨도. 그거 알아요? 레드벨벳이 KBS 스펀지 할 때 스펀지. 존재했어요. 있었어? 진짜? 그래서 KBS 스펀지 할 때 레드벨벳이 나왔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예요. 진짜.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와. 어쨌든 간에 서론이 너무 길었고 김장현 본부장님은 주식시장에 몇 년 계셨어? 몇 년 계셨죠? 얼추?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얼추 몰라요. 그냥 한 20몇 년 한 것 같아. 20몇 년? 줄이신 것 같은데. 30년이라 치고 20몇 년. 반올림에서 30년이라 치고 예. 코스닥이 오늘 10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선 이 네 자릿수 숫자를 본 소감은 어떠세요? 진짜 감회가 새롭죠. 네. 그리고 또 하루에. 근데 예상한데 내일 또 갈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내일 한 2% 이상 더 갈 것 같아요. 그럼 7%, 2%, 9% 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내일 와. 2%더 가고 2% 더 가야지 코스피하고 키가 맞춰져요.
올해- 어떤 기준으로요? 작년 말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네, 상승률이 2%더 올라가야지 더 아웃퍼폼해야지 비슷해집니다. 근데 올라가는 김장현 상황은- 본부장님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하시던 게 이제 전자닉스랑 코스피가 좀 쉬고 네네. 그럴 수 있죠. 코스닥이 갈 수 있다 네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정도 강도를 예상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펼쳐진 상황을 보고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셌습니다. 생각보다 한 3% 정도는 오를 수 있다 봤거든요. 3% 정도는. 왜 그러면 저번에 알테오젠 사태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사람들이 큰일 났다. 왜냐면 코스닥의 40% 가까이는 시총은 제약바이오예요. 그 다음에 소부장하고 뭐 2차 전지인데 약간 좀 미적증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힘껏 올리기 좋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안 빠졌으면은 이렇게 7%까지 안 올 것 같은데 그 억눌린 거에 그 분노에 얽힌 그 바이가 아주 이렇게 미친 바이가 확 들어왔다. 분노 매수. 왜냐면 5%, 17%가 평균 시장이니까 한 20%, 15% 간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갔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알테오젠 덕분에 그때 못 갔던 영웅들이 야 내가 끌고 와 이렇게 한 거지. 알테오젠 별로 못 갔죠. 한 5% 올랐나? 알테오젠 4.77%. 4.77%.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눌린 효과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다. 뭐 내일 만약에 2% 오르는 게 아니고 1% 빠진다 가정합시다. 2% 빠진다 아침에 살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 아침에 빠지더라도 빠지는 것 하다가도 결국은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그 기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한 게 반영이 미리 좀 반영된 측면이 있잖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지난주 그 말이 나왔을 때 HBM4 드디어 1월부터 출하해요. 그렇죠? 하이닉스 20조 가까이 해요. 이게 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반영이 된 거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목요일 날 아침까지 기다려 보자. 그럼 월, 화, 수 뭐 하지? 우리 이상하게 빠졌잖아. 정부가 민대. 그렇죠? 기관들도 아마 꼼짝 못 할 거 살 걸? 내가 먼저 사자. 그래서 산 거지. 그럼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재규 차장님한테도 네. 오늘 천스닥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약간 포모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는 것 같고 대형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알테오젠 밀리면서 우리도 그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요건 이제 알테오젠의 독자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ETF가 덜어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많이 밀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도 좀 올라왔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이 들어왔는데 좀 특징적인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유독 좋았어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 순매수가 2조가 넘어가거든요. 저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ETF 물량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포모가 좀 온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항상 코스닥이 우리가 좀 코스닥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요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코스닥 쪽에 자금이 유입될 만한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더 간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잠깐 이제 포모가 좀 생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오늘 니케이가 1.8% 빠졌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좀 많이 빠졌고 대만 각권 지수는 살짝 뭐 방어를 하기는 했는데 주요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인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비트코인도 이제 그 맞아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 이란 지금 침공 바로 코앞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변동성이 큰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거,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갈 것이다. 5,000포인트 이야기할 때 5,000포인트 간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했지만
그 5,000포인트가 달성이 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공약도 좀 지켜질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정폭도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뭐 제약바이오 아까 4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랫단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밑에 2차 전지가 한 25%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한 20%에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도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어간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1000포인트 넘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해서 한참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ETF로 공략해 본다면 저는 지수 베팅도 지금 가능하다. 하지만 종목 베팅을 봤을 때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가 7% 올랐다는데 네. 네. 그 코스닥이 10% 오른 적이 한 3번 있었네. 오. 근데 전부 다 그 닷컴 버블 직전에 아. 98년, 99년. 오, 그러면은 IT 벤처. 그러면 이것도 그 내가 물어봤어. 지금 말하니까 불안해졌어요. 10% 한 3번 올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언제 하락했나 보니까 한 3, 4개월 뒤에 하락했네. 3, 4개월. 아, 한두 달은 먹을 수 있겠네요. 또 긴 건 한 6개월. 그러니까 3, 4개월 한 분기는 먹겠네. 아, 한 분기는 먹 아, 길면 6개월은 먹겠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네. 일단은 땡땡땡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또 네. 땡땡땡 하고 계신데요. 셀리 N님, 망고님, 럭키님,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마이클 버리 형님도 오셨고요. 어어흠님, 초롱님, 권종근 형님, 독고건이 형님 들어오셨고요. 내추럴 1664님께서는 민준이 커피값 굳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리하시다. 예, 네. 종각 웃고 있잖아요. 좋잖아요. 천스탁 갔는데 그럼 내가 울어? 근데 진짜 잘 피해간다. 뭘 피해갑니까? 내가 어떻게 피할 아니 수가 있어요? 4,949라니. 예, 사고. 사고. 예, 요거 사고 저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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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그래서 천스닥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네. 커피는 여러분 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 뭐 그 액에다가 물 탄 건데 뭐. 네. 커피 한 어쨌든 100잔씩은 마시겠다. 돈 번 것 때문에. 어떤 거요? 여러분들. 아, 그러게요. 100잔씩 100잔 아, 얼마 안 역시 되잖아요. 제 마음 알아주는 거 본부장님밖에 없습니다. 예, 전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가지고 우리 집 나눠줘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살자님, 네. 아 이게 정이다. 코스닥 상승 보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댓글이 있나요? 질프로그님이 코스닥은 개별 베팅하기는 좀 불안한 것 같다 아직라고 하셨고 권종근님은 현대차가 밀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날아가네요라고 아. 로봇주들 오늘 강한 거 짚어주셨고 네. 박영 이쁘다님께서 원화가 강세다 덜덜 하셨는데 오늘 1,441원 쭉 내려왔어요. 1441원. 예, 1,470원대, 80원대에서 내려온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도 좀 도와주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말님이 이것이 나라다라고 이게 이제야 나라지. 이게 나라죠. 만스피 5천 스탁이라고 해야 되나? 그좀 아 이거 뭐 라임이 안 맞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빈맨 형님께서 아직도 시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포모 바잉이 아니라 패닉 바잉이 아니라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이놈들아. 정상화다 이놈들아.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이야. 포모가 아니란 말이야.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코스닥을 기관이 2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300억을 매수했어요. 코스닥을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7% 넘게 종가지 기준으로 지금 7.1% 올라서 1,064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하는 건 억울하게 좋은 기업이 멀티플을 저평가를 받아서 그게 멀티플을 피어그룹, 글로벌 피어그룹만큼 올라와 주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2차 전지 전문가랑 제가 애널리스트랑 방송을 하고 왔지만 사실은 실적을 나오는 거 비하면 로봇이나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멀티플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멀티플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개념이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뭔가 매수세와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더 위에 상단이 열려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들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따라오는 섹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많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코스피에도 투자를 하겠지만 코스닥 쪽으로 투자가 된다면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00조입니다. 900조인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20%면 코스피 시총이 4,500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약 20조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4%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한 650조 정도 이렇게 시총이 되는데 4,500조 시장과 650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디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까라고 본다면 당연히 코스닥일 가능성이 높겠죠. 작년부터 코스닥 쪽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증시에 남아있는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그러니까 증시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를 이탈하지 않고 뭐 지금 고객 예탁금도 많고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CMA 계좌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상승의 강도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ETF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종목 선택하기 힘들면 ETF를 매매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ETF 같은 경우도 지금 뭉칫돈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가장 먼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유동성 장세고 이 유동성 장세는 실적 발표 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2월달, 3월달에도 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국내 투자자 동향에서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1,500억, 그리고 기관이 에코프로를 1,700억. 기관 오늘 산 게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리가캠 이렇게 지금 순위로 쫙 있는 거예요. 다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게 합산해도 5천억도 안 되잖아요. 뭐 5천억, 뭐 7천억 요거 안 되잖아요. 근데 2조 넘게 2조 6천억을 기관이 샀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럼 ETF나 뭐 그런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전액은 아니겠지만 ETF 운용하는 운용 쪽의 자금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뭐 로봇주도 좋다라는 말씀 드린 적도 있고 2차 전지도 이제 보실 때입니다라는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좀 포모가 온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좀 이제 소외가 됐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1조 7천억 순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3조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시고 이제 빠지니까 요걸 매수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TF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애매해진다는 거는 결론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일단 뽕모로 들어온 자금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코스닥 쪽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거는 단기적으로 좀 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포모인 것 같다. 오늘은 예. 그 기관 자금으로 포착되는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개인 자금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대답하기 조금 애매하거나 뭐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는데 굳이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대량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대량 매수가 포모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 3,000포인트 올리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지난 주말에 나왔잖아요. 주말 좀 이제 금요일 지나고 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다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아침에 이제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알테오젠을 제외한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종가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저는 코스닥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종가까지 말아 올리고 나면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실제로 매매하시는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지금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자금에 대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자료가 있긴 한데 뭐 17점 몇 % 보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20%가 넘어갔는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19.4%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회사로도 많이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평소 때보다 주식 투자하시겠다고. 아.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지금 포모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재규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부분이 근데 있는 것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게 17.9%고 연말에 더 올랐으니까 19% 얼마 됐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내 주식을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외 주식을 확대하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 계산한 게 지난주 목요일 날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낸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도 줄어요. 그게 약 50조. 그럼 그게 한국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화 강세되고 그래서 10원 정도는 무조건 내려간다. 원화 강세된다고 목요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주가의 환율에 바로 금요일 날 반영이 됐고 주식시장은 딱 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정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생각하면서 야, 바로 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똑같이 기관 투자가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ETF로 사면은 그거는 금융기관 잡힌 거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오늘 올랐고 내일 또 오르고. 아니 근데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다라고 해서 코스닥만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주가 늘어나지. 그러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얘기한 건데 19.4% 외국 비중이 38%인데 늘리는 걸 작년 수준 낮추면은 덜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들어와서 환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거 다른 문제야.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3%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높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지도 편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에서 5%로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름 바꿔요 5% TV로? 좋네요. 그럼 한 20조 정도가 더 들어오거든요. 느낌이 좋잖아. 업그레이드 느낌. 오케이. 네, 5% TV.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패키지로 되는 것인지 그 얘기도 이미 연초부터 그 얘기가 연말부터 네. 나온 얘기가 요거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예. 기대감이 확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사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 뭐 얘기하고 있었지? 제가 국민연금이 비중을 높인다. 그래서 코스닥에 이렇게 좀 많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월요일 날.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재규님도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게 어느 정도의 제가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좀 포모 같은데 뭐 다음 주 오늘쯤 되면 더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참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 나 맨날 왜 이렇게 초쳐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네. LG엔솔이 급등하고 그 뒤에 에코프로그룹주가 따라가고 네. 그거를 이제 못 사니까 폐배터리주가 따라갑니다. 전고체도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앞에 게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다른 거를 노려보자라고 해서 계속 대체제를 찾는 그 흐름 자체가 항상 끝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000스피가 왔었던 이 정부 정책의 모멘텀, 요게 5천을 오니까 이제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체제를 찾는 게 오늘 이 코스닥의 7% 급등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게 5,000스피라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 PER의 정상화, 한국 주식시장의 네. 정상화 이런 개념으로 좀 합리성이 있었다고 치면 코스닥도 과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합리성이 있는 걸까? 혹은 패닉 바잉으로 코스피를 못 샀으니까 코스닥으로 가는 대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 패닉 바잉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유동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전 유동성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오버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이거 지금 PR이나 뭐 PBR이나 ROE나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산이 되면 제가 한번 수치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은 좀 과하긴 하죠. 오늘 보시면 뭐 코스닥이 7%가 올라왔고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패닉 바잉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분이 어떤 할머니가 한 3천만 원 이렇게 쌈짓돈을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렇게 부천에 왔어요. SK증권에. 그래서 이재규 차장 나 주식 요즘 안 그러십니다. 하고 싶어. 정정하시죠. 이러면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스닥 지금 사세요. 예. 뭐 이렇게 말씀을 저 드려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사실 저는 막 다들 되게 좋으셨어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잘 됐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고 좋은 하루였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 물론 그분의 성향을 많이 여쭤보겠죠. 어떤 상황인지,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포트를 구성해 드리려고 하는데 매수냐 매도냐 한다면 저는 매수입니다. 매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매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저는 주식 비중이 60%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대부분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코스닥이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모 증권사에서 지난 주말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코스닥 정점 뭉탱이 적자 나고 흑자 나왔는데, 코스닥 26년 기준으로 24배 PER, 내년 기준으로 19배. 그러니까 오늘 좀 올랐으니까 25배 됐겠네. 25배. 그러면 과거에 코스닥이 얼마까지 갔었는가 보자 이거죠. 이게 챗GPT가 똑똑해. 이게 바로 알 수 있어. 자주 틀리던데. 아니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저도 들어온 지가 애널리스트 한 지가 얼마 30대 초반인가밖에 안 네. 됐고 100배 갔었대요. 미쳤구만. 그럼 해놓고 금융위기 직전에 2008년도 그때 한 40 몇 배 갔었대요. 최근에 코로나 2020년 21년에 30배에서 40배 사이에 갔었대. 좀 더 남았네. 네. 좀 더 가면 될 것 같아. 한 30%더 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PBR로는 다 왔어. PBR로는 과거에도 한 3배 감 정도 가면은 나왔는데 지금 PBR이 2.8배야. 거의 다 왔네요. PBR로는 한 10%안 남았고 PER로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 PER 35배 대비했을 때는 아직 남아 있다. 그거를 만약에 유치해서 갖다 때려봤으면 한 1,300 정도까지는 1,300~400까지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이건 오피셜도 아니고 제 혼자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냥 뇌피셜인 거죠. 지금 했습니다. 1,300. 참고하시면 합니다. 이전의 PER이랑 비교를 해봤을 네. 때 그 정도가 있었으니 네. 지금 PER의 갭 차이를 생각해 보면 얼마가 남았을까 대충 이제 계산이 나온다. 뭐 그렇죠. 비슷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H65님께서 민준이 맨날 끝물 타령이라서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끝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다들 이제 박수치고 오늘도 한경에서 특집을 하더라고. 천스닥. 오늘 그거 아세요? 코스닥 나온 지 이번에가 30주년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를 연도를 쫙 해놓고 와. 15분을 장장 브리핑을 하는 거야. 이때 이랬었고 새로운 기술이 어땠었고 이야. 딱 그 해수 앵커가 딱 하는 거야. 나는 이게 약간 위험 이상하다. 시그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거든.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마무리를 못 올라갔던 기업들도 이제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되게
무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아무리 자신 있는 기업도 많이 올라가면 좀 챙기고 내려오면 다시 매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트 질문 좀 해요. 저는 딱 물건 저는 다 물어봤어요. 워렌 버파님이 질문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끝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 시대인 것 같은데 확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조차도 지금 코스닥 얘기만 하고 있어요. 원래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얘기만 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게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요 순이거든요. 끝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쭉쭉 끝났다는 파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 어디서 빠진다? 여기서 5천 여기를 5에서 더 10% 넘어가지 못한다. 아 이거 좀 기다릴 수도 있지. 코스닥 한 20% 더 가고 그 코스피는 한 5% 더 가고 그럴 수도 있지. 질문. 그러니까 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더해서. 해볼게요. 바꿨어. 오늘 코스피 대형주는 많이 빠졌어요. 네. SK 하이닉스가 4% 빠졌고 미래에셋증권이 4.3%, 두산이 6% 빠졌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코스닥에 올라타서 이거를 좀 네. 뭐 2천 스닥 막 이렇게 네. 즐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코스피 대형주 얘네 사고 싶었는데 좀 빠지네 하는 애들 하이닉스 지금 오늘 3만 원 빠졌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요런 애들을 줍줍해가지고 담는 시간이 돼야 될지. 네네. 저 같으면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재균이 얘기한 것처럼 끌어올리는 게 빠지지 않고 올리거든요. 그럼 박근사가 일부 내 개인 돈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10에서 20%는 코스닥을 질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따라갔어요. 코스닥을요? 코스닥을 그러니까 내 비중의 10%에서 뭐 용기는 사면 20%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10몇 %는 질렀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물론 코스피를 빼느냐는 것은 현금이 없으면 뺄 수도 있겠죠. 많이 오른 것을. 그게 비슷하게 난 거야. 그런데 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을 코스피가 산다? 190이 있으면 코스닥을 한 돈이 20 들어왔다. 그럼 이것도 한 10 정도나 15 정도 넣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내일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빠질 수도 있어요. 내일 빠지면 아마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왜 하이닉스에 대한 게 이익에 대한 19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 뺀 건 물론 삼성전자가 HBM4를 먼저 했다.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은요 이게 아니더라도 삼성 롱이고 하이닉스 숏이었어요. 오늘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더 그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기관들은 그러면 삼성전자는 버티고 나머지가 코스닥을 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그동안 하이닉스에 대한 포모가 왔기 때문에 오늘 산탔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적 나올 때까지는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까지는 특별히 뭐 반도체가 막 날아가지 뭐 미국이 반도체가 날아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팩폭님께서 민준이 3천 넘어갈 때부터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민준이 잘한다. 계속 불안하다고 해줘라. 이렇게. 불안을 타고 올라간다. 네, 저는 이거 완전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3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재기님도 같은 질문 네. 드린다면 지금 이제 코스닥에 올라가는 그런 애들 지금 뭐 20%막 가는 건 기본이니까 1,000만 원 넣으면 하루 만에 200 버는 거야. 1억 넣으면 2,000 버는 거고. 야 이런 애들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 두산, 하이닉스 뭐 등등 요런 애들 빠지는 거를 조금씩 줍줍을 해야 될까? 이게 내가 다음 주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을 하시는 게 맞고 다 뭐 한 6개월 후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맞을 수도 있어요. 6개월 뒤면 코스닥 올라가다 내려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00 간들 다 네. 7, 800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네.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더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엔 내려갔을 때 그 조정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15%만 해. 그러니까 근데 요거 15%밖에 비중이 안 돼. 근데 요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살짝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의 1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50% 이상. 그러니까 50%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비중 배분을 하실 때 코스닥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don't recommend. 30% 이상 전 recommend 안 해요. 그 나중에 그렇게 해서 추천? 1300 가다가 1000 이하로 다시 안 가더라도 어느 순간 또 코스피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적절하게 해야 돼. 아까 코스피 비중이 이제 올라서 16% 17%인데 거기다가 더블에 30% 한다? 글쎄. 아니 제 말은
이제 그건 기관 좀 투자자나 이거 재밌다. 자산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본부장님처럼 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 투자자. 안 그런다. 안 그래요.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죠.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까지 결정 못하는 사람이 반이야.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금요일 올라오면 더 헷갈려. 그렇잖아. 그렇죠.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가 발표. 혹시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나오고 현대차 나와서 불구하고 금요일 날도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코스피 코스닥이 삐까삐까 싸운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여러분의 경우는 핵심이 이번 달 말부터 이번 달 말이잖아요. 다음 달 추석이 언제? 구정이 언제지? 2월 17일이죠. 예. 구정 전후까지 결정 안 하면은 이거 장 못 할 거야. 구정? 너무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정 전에 구정 갔다 와서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돈 벌었다. 그리고 나서 구정 갔다 와서 돈 지르는 사람은 너무 늦을 거란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샀다. 그때 많이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세뱃돈을 벌어야 돼서 지금 좀 살래. 맞네. 이렇게 좋은 장에 가처분 소득은 없어. 근데 주식은 좀 해야겠어. 그런데 5천 스피 살라니까 부담돼. 그러면 근데 정부가 금요일 날에 간대. 3천 뭐 스탁을 만든대. 그러면 요거 세뱃돈만 먹어보자. 내가 먹고 딱 뺀다 하고 딱 이렇게. 뭐가 됐든. 야, 그 스토리구나. 나 설 구정을 깜빡했다. 그러네. 구정 리스크.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 질문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질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13,000분 보고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일이라도 그럼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코스닥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사냐 이거야. 알테오젠 5%, 에코프로비엠 20%, 에코프로 23%, ABL 바이오 22%, 레인보우 26%, 리가겜 11%. 메지온 상한가, 리가캠, 로보티즈 뭐 진짜 사실상 안 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뭘 담을까? 요게 제일 궁금합니다. 진짜 어렵다. 네, 재규님.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 좀 올라갈 때 로봇이 빠졌어요. 그래서 로봇이랑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수급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다 올라갔죠. 2차 전지도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건 뭐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코스닥 쪽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종가라든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뭐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로봇은 개인적으로 살짝 피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외됐었던 기간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제가 요거를 한번 이게 오늘도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요거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알테오젠이 많이 빠질 때 알테오젠만 조금 부담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ABL 바이오라든지 전부 다 10% 넘게 밀렸는데 요 녀석은 거래 대금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알테오젠만 많이 터졌고 나머지 제약 바이오는 별로 안 터졌습니다. 고점 징후는 제가 봤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다만 이거를 내일 아침에 갑자기 덥석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넣고 추이를 좀 보고 대응을 하고. 줄 때 먹어야 돼. 근데 이게 기다리다가 근데 이거 그냥 알거지되게 생겼어 진짜로. 아니 아니 그냥 아파트 가격 미친 듯이 올라, 금 올라, 물가 근데- 올라, 수입 물가 미쳤어.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와 이거 알거지 된다니까. 인플레이션 해칭도 안 돼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중간은 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밀리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제약바이오 좋다 그러고 코스닥 좋다고 해놓고서 올라가면 좀 조정을 뭐 좀 덜어내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30% 빠졌어요. 그때도 나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기다립니다. 또 빠지면 또 나와서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뭐 현금 비중도 좀 가져가시고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코스닥에서 굳이 아까 20% 정도 코스닥 들어간다. 난 테토남이다. 장 지수를 사요. 내가 며칠 동안 알잖아. 아이, 오늘 레버리지 20% 가까이 올랐어요. 들어가시면 뭘 먹습니까? 코덱스 지금 레버리지는 20몇 프로. 레버리지가 아닌데 코덱스 150은 12% 올랐어. 장보다 더블 올랐잖아요. 그럼 지수 2배 사는 건 괜찮아요? 아 저는 안 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그냥 대충 살래요. 현명하다. 근데 그게 현명하다. 안 먹고 대충 대충 살래요. 아니,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먹는 것도 본부장님이 아니고. 안 하시고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고 하면 아까 지수 산다 그랬잖아. 그 말고. 코덱스 코스. 그럼 그 지수를 끌어올릴 업종이 뭐라고 보세요? 그렇지. 바이오. 바이오. 네. 근데 똑같아. 2차 전지. 어. 그다음에 아까 뭐였지? 로봇? 소부장? 네, 그거는 소부장도 저는 좀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로봇은 저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바이오고 2차 전지인데 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그램 이런 거를 사야지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왜냐면 로봇 테마 붙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거보다 한 20, 30% 올라갈 수 있다는 콜이 나왔어. 딱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야 원래 전기차가 안 팔리면 2차 전지 안 내는 거 맞는데 ESS 갖고 안 돼. 근데 로봇이 붙는데 로봇 있잖아 로봇.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잘 되면 말이지 전기차에 한 20, 30% 될지도 몰라라는 그럴싸한 스토리를 갖다 붙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20, 30%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잘 안 빠지지. 근데 이제 논리적이진 않지. 논리가 좀 딸리긴 하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오는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20몇 프로 올라간 건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오늘 신고가가 있습니다. 신고가. 그래서 신고가. 내일 만약에 빠져주면 그럼 베리 마치 땡큐. 어떤 게요? 뭐가 됐든 장이 좀 빠져주면 아, 그래요. 한 네. 1.5%도 내일은 빠질 겁니다. 빠져도 좋겠는데 한 1.5% 그러니까 이게 6.몇 프로 올랐잖아요. 2%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그런 일 없을 거고 1.몇 프로 빠지면 아마 덥석 사람들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안 빠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낙폭을 줄여서 내일 빠질 거 같거든요. 물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전제에 그렇지 않고 내일도 한 1, 2%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한 2, 3%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찔끔찔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보면서 이제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진검 승부는 목요일날 오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는 어쨌든 탄력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어떻게 들어가라고 어느 특정 섹터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리스키하죠. 말씀드리는 것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8배, 25배인데 과거 유동성 붙으면 40배는 안 가더라도 좀 더 갈 놈이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2차 전지가 갔다가 뽀꼬라진 거 20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네, 예, 에코프로. 그때 8월 달에 그때는 정책 이슈가 없었어. 그냥 얘네 혼자만 간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이런 거 없이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2월 달, 3월 달에 발현이 안 돼서 또 미뤄진다든지 정책이 아이 국민연금 한번 써봐 했는데 국민연금 3% 5%라니까 아 나 뱉잖아 죽어도 안 내.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무슨 알력이 그러면 중간에 빠지겠지. 근데 그거가 아니면은 가다가다 자연적인 조정이나 자연적인 되돌림이 있더라도 이것이 올라간 거에 뭐 30% 토해내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짧게는 2, 3일일 수도 있고 길게는 내가 봤을 때는 길게 아니고 구정천까지 있고 그다음에 요게 바뀔 확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하고 빅테크 실적 나오는데 진짜 AI엔 난리 났어. 그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 한번 더 가겠지. 그게 우리가 아는 거 내에서 나온다면은 아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언더퍼폼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간다. 이렇게 네.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 10개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들은 한 2개 정도밖에 못 쓰더라도 개인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10개 주면 한 2, 3개 이상은 코스닥으로 할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알면 제가 트레이더 했겠죠. 저도 되게 죄송한 게 오늘 좀 포모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양가적인 입장. 예.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더 갈 것 같은데
막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3%, 5% 거기 쫓아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마다 아니 좀 다를 수 여론도 있다. 지금 막 갈 네. 때 같은 게 지난주에는 그 알테 유탄 맞을 때 바이오 유탄 맞을 때 재균님이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바이오맨 믿고 있었다고가 그러니까 사회오벨이에요. 주된 여론입니다. 예, 지금 조금 약간 갈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모두가 다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짧게만 하고 그러고 재균님 시황 쭉 시황. 듣고 자료 보고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뭔가요? 오늘은 날씨에 딱 맞는 구스다운 패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요즘 너무 춥습니다. 오늘도 한파 경보, 한파 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요 구스다운 100% 패딩을 입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바쿠스 경량이고요. 어때요? 패딩인데 약간 갇혀 입은 느낌? 이런 느낌이 나요. 남성 머슬핏 패딩 자켓이라고 합니다. 또 멋을 많잖아요. 멋을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있어 보이게 머슬머슬하게 예 보이실 수 있고요. RDS 인증이 돼서 프리미엄 구스다운이고요. 색상은 블랙과 네이비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행은 네이비를 입었고요. 요게 사이즈가 95부터 110까지 널널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맞는 사이즈 확인하셔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77% 할인된 48,000원에 요 멋있는 패딩 자켓을 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가요? 아 근데 자꾸 이게 나를 찔러. 이렇게. 약간 먹고 싶어. 아유 사랑하지 말고 자켓 사랑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날 찔러? 요걸 이렇게 닫으면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여기까지 따뜻하라고. 목까지. 목까지. 네. 이렇게 따뜻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방풍도 되고 생활 발수도 되고요. UV 차단 기능성 원단이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8,000원. 여러분 진짜 오늘 괜찮다. 코스닥으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삼성 노트북 9 펜 S를 최초로 5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노트북인데 너무너무 괜찮지 않나요? 딱 작고 가볍고 가져다니기 좋고 49만 원, 49만 8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5.6인치 터치도 되는 스크린이래요. 진짜? 그리고 삼성 정품 S펜도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터치가 되니까 펜도 되나 봐. 터치가 돼요. 코어는 i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60도 컨버터블 2인 1이면 이거 360도 이게 돌아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터치 안 되는데? 되네. 된다. 방금 됐잖아요. 우와. 이게 8세대 터치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우와, 좋다. 터치 스크린 진짜 그리고 좋다. 만약에 8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하시면요. SSD 512기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상세 페이지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사양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구스다운 100% 패딩 최초 4만 원대, 그리고 삼성 노트북 9 펜 S 최초 49만 원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량 어떠냐고요? 중량? 어때요? 엄청 가볍진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들고 다니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 이게 360도가 이거 완전히 다 열린대. 진짜? 꺾인대. 그 꺾이면 뭐가 좋아? 배구 잘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360도. 오. 이렇게 발표가 되네.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여준다. 좋다. 역시 삼성이다. 기술의 삼성이네. 역시 1위 기업. 이렇게? 우와, 좋다. 360도? 유연하네. 근데 꺾이면 뭐가 좋지? 이제 부끄러울 때 어. 나는 부끄러우니까 내가 칠게 난 여기서 봐 이렇게. 안 돼. 죄송해요. 넘어갑시다. 자, 민트가 열심히 예. 광고했으니까 네, 제발 360도 사주세요. 예.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규님 준비하신 네. 자료 쭉 보면서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빠르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뭐 코스닥 급등하면서 뭐 1,500포인트, 1,050포인트 돌파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재차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도 그랬거든요. 코스피도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코스피가 그랬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웬만하면 매매를 하신다면 상위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000피 이어 천스닥 시대의 내용 나왔고요. 환율도 도움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1,44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뚜렷한 명분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죠. 국민참여펀드, 국민성장펀드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RIA 계좌, 우리 복귀 계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품이 곧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참여, 국민성장펀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추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5월달과 6월달에 추경이 유력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 요게 저는 또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2위권의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1,500조 규모. 지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420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치로 좀 따져보자면 원래는 2월과 3월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면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1월달 지금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오후에 아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근데 기준 국민연금이 세계 2위예요? 규모가 엄청 크죠. 하여튼 네. 2위나 돼요? 탑 앞에 쓰리. 사우디 국부펀드, 싱가포르 테마섹 이런 거를 앞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북유럽 쪽에 하나 큰 게 있고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가 아마 클 거고 다 이게 분류를 또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2위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규모가 큰 편이긴 합니다. 요건 제가 정확히 한번 따져볼게요. 다음에. 네. 그리고 일단 2025년도 10월달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9%인데 이게 이제 20% 넘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20%가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국민연금의 2026년도 우리나라 주식 목표치가 14.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4.4%에서 얘들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 가지고 5%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4%에서 19.4%까지를 보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19.4%가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3월 1일 날, 2월 1일 날 전부 다 던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주식의 배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짚었었던 부분이죠. 해외 주식 매도 시 자금을 좀 혜택을 주겠다. 세제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이슈들입니다. 네. 네. 다음도 할까요? 섹터? 네. 이게 매번 비슷한 얘기라서 네. 그래도 오늘 어떤 업종이 강했고 어떤 네. 테마가 강했고 이런 건 얘기를 해야 오늘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좋았죠. 네. 제약바이오 좋았고 기술 이전이 증가될 것이고 다수의 빅파마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 때문에 약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뻔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들 오늘 신고가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한 기업들을 제가 좀 넣어놨는데 이거 작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를 아직도 무서워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기업들 추려서 좀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오늘 많이 못 올라간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도 있고요. 나이백 같은 기업도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ETF 하시고 내가 종목을 좀 공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작은 기업들도 한번 봐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물론 비중은 좀 낮춰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로봇 쪽과 엮이고 있죠. 삼성 SDI가 현대차와 협업을 하면서 로봇 동맹을 강화한다. 2차 전지와 로봇이 계속해서 엮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로봇 쪽이 좀
빠그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로봇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오늘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 기업들도 가만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기업들 중에서 상위주들,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왔으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로봇 쪽이 얼마나 사람을 대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 된다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원래 보면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건데. 아니 뭐 새로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새로운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삼성. 예. 뭐 있었나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네요. 삼성전자. 이미 뭐 삼성 로보틱스라고 하죠. 손을 잡았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지금 35%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삼성전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탄산 리튬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차 전지 뭐 탄산 리튬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조 정도가 주문 취소가 됐을 거예요. 계약 해지가 됐었죠.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 잔고가 제가 알기로는 3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올해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내러티브가 좀 붙어주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더 상방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좋았고, 오늘 특징적인 거는 펄어비스가 전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펄어비스. 오랜만에 게임주가 또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게임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12월 말에 제가 요 자료 그대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2026년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NC소프트도 조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이런 것과 요거는 이게 뭐야, 저게? 차트가 이래서 그런 거고 요거 네. 통합이라서 그런 거고 요게 맞죠. 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점은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좋은데 다른 종목들도 간다. 게임사요? 게임이요? 아니요. 게임은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화학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 지금 화학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 오늘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우리가 화학주들도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싫어해요. 용어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낮고요. 유가가 낮은 상황이 되면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화학주들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방송 봐도 이야기 안 하죠, 잘.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막 누구나 포모를 느낄 정도로 강하고, 심지어 기관들도 포모를 느낍니다. 삼성전자, SK인이 없으면 느낀다니까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시황 정리를 하고요. 김장열 본부장님한테 자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아까 그거 말고 국민연금 순위 있잖아요. 단일 규모로서는 3위 정도 하고 국가 단위라면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가 아무래도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6위 정도 하고 그렇대요. 국가 단위는 미국, 일본 이렇게 나오겠고 단일 기관으로 따지면 뭐 일본의 GIF가 가장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공무원 연금 있고 군인 연금 있고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라로 퉁치면은 그렇지. 이제 6위 정도 하고. 근데 엄청 크네요. 큰 거지. 우리나라 규모가 큰 거야. 우리가 영국보다 약간 높대요. 이게 공적 연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적 연금에선 굉장히 큰 편입니다. 6위 정도 하는 거야. 진짜요? 아니 그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커? 그 일본이나 이런 애들은 뭐 하나? 뭐 인구 1억 넘는 나라도 많은데. 일본이 2위야. 일본이 일본이 전체 2위고. 합해서 국가적으로. 아. 미국 다음에 미국, 일본, 미국 1위, 일본 2위.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대한민국. 호주도 뭐야? 노르웨이가 2위 아닌가요? 국가적으로는 그렇다고 노르웨이. 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그 중요하지 않고. 네, 자료 한번 보죠. 네, 요 리포트 나온 거 잠깐 보면은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네. 아까 제가 아침에도 방송에서 얘기한 거 이건데 NH투자에서 나온 그 로봇에 대한 기대라는
코멘트를 적었어요. 꼭 읽어보시면 해요. 2차 전지 때문에. 몇 장이에요? 이거 한 세 장? 두 장? 3장. 오, 이거 읽을만 하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드리면 안 되니까. 네, NH투자 로봇에 대한 기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 이게 이거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수요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에 한 20% 이상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죠. 5년, 10년 뒤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노동인구가 한 1,500만 명이 없어진대요. 1,500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억 5천만 명이 없어진대요. 1억 5천만 명을 이 사람들을 대체하는 거야. 한 2, 3교대로 해서. 그러면 6천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팔리게 된다. 이벤트를 누적해갖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한 20%니까 결국은 5년, 10년 기다리면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중요하냐. 이 전고체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2차 전지 가격이 지금보다는 7분의 1로 줄어야 된다. 7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리튬 가격 어쩌고 이렇게 쓴 게 나오고 리포트에 나와 보면은 삼성 SDI 얘기했고 에코프로비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스페셜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있다. 그러니까 얘기는 휴머노이드를 했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얘기 나온 거예요? 로봇용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담당하는 친구가 로봇을 가지고 연결시킨 건데 그래도 아무도 정확히 얘기 안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거니까 맞고 틀은 떠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작은 용어는 SOS래. 한 몇천 원짜리인데 현대차에 들어가는 얘네들의 라이다 공급. 요것 때문에 리포트 있고 요 얘기 가져온 건 이거예요.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니까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리포트가 재밌어. 실적은요 하반기에나 좋아져요. 근데 주가는 미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가니까 미리 가자. PER은 과거에 뭐 18배인데 20배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야. 지금 장이 좋을 때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이 추정을 안 하고 이 추정을 더 업그레이드 안 하고 밸류에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주가가 오버슈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E&A 우리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거 쉬다가 오늘 한 7, 8% 올랐어요. 이 정도 얘기하고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시간 있는데. 그래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 궁금해요. 오늘 약간 빠졌죠. 이수페타? 네, 약간 빠졌나? 별로 안 빠져. 두산이 많이 빠지고. 두산 6% 빠지고 이수는 뭐 조금 이수페타는 빠졌나? 1% 빠졌어요. 네. 이게 목표 주가가 며칠 사이에 한 16만 원 나왔거든요. 지금 12만 원 밑으로 갔죠. 그렇죠? 12만 원 밑에서는 다시 노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다. 실적이 4분기 개떡이다. 개떡이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그래서 저점에 대한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 살까 말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핵심이 뭐냐? 구글하고 같이 가는데 오해가 있었어. 구글에 들어가는 PCB는 지금 TCP 여기 뭐 있는데 여기 TPU 지금 나오는 게 7이거든요. 그거는 단수가 높지가 않아요. 엔비디아보다. 그러니까 좀 실력이 남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리포트예요. 고당치로 간다 얘기고 이걸 나중에 더 하려면은 제가 따로 제 시간에 요거 설명해 드려요. 뭐가 마음만 볼게요. 보면 이스페타시가 강한 이유. 적층을 하는데도 순차 적층 기술이 있다. 800기가로 가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네. 그러면은 PCB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얘네는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빨라지면서 신호가 결핍하지 않게 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 뭐 PAM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건 다시 뭐 다음에 시간일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스페타시스는 더 빠지기에는 조금 만만치 않다. 근데 지금 장애 분위기가 장애 분위기가 저쪽에 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그냥 뭐 마무리 차원에서 네네. 요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하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외신을 많이 보니까 일단은 이란 침공 가능성과 그리고 플러스 미국 내전 가능성. 지금 미니애폴리스랑 미네소타 그쪽에서는 주 방위군이 출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대치라고 하면 좀 그런 거. 어쨌든 출동을 한 상황인 거고 뭐 한 사람이 더 죽었고 맞아요. 아이스 요원들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워낙 그냥 관성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좀 무뎌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약간 전문가들이 시각이 궁금하더라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글쎄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죠. 다 이거는 뭐 약간 지정학적인가 어려운데 둘 다 약간 사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라는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가서 한번 디디게 깼잖아요. 비트 폭격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약간 다른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에어리어가 더 넓거나 그때는 한 그 시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란의 침공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그때 당시처럼 핀셋을 할 수 있는지 좀 뭔가 있을지 때문에 실제 이것이 있더라도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내전 가능성은 얘기는 나오는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트럼프도 약간 뺐거든요. 철수 가능성은 약간 시사했어요. 기사 보세요. 오늘 철수하려고 미네라폴리스인가 거기 있는 거 지금 뺀다? 빼는 거 시사한 거지. 그렇게 나와서 약간 타코 비슷하게 트럼프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조사하면서 약간 발을 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겠냐. 일단 대선이 중요하니까. 네. 중간선거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규님은요? 네, 뭐 지금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FMC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미국 임시 예산안 맞아. 셧다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셧다운에 대한 이벤트도 좀 있어가지고 이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표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2월달 고용 보고서라든지 뭐 2월달 CPI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셧다운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실적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성이 우리 시장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규님부터 갈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총 5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 20%가 세 종목이 올랐어요. 사실 뭐 포모가 올만도 하고 내일도 저는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따라가진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까 전에 뭐 다뤄봤었던 미국에서의 그런 국제 정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돌발 악재로 나온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그거는 뭐 그쪽 나라 일이고 더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떠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말로 할게요. 네, 있지만 누가 한 얘기예요. 어저께 로데오 불장세. 로데오 압구정? 그 맞아. 압구정 로데오 황소 장세. 어. 그 모건 스탠리의 무슨 어떤 사람이 CNBC 인터뷰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시장은 로데오 황소, 로데오 불장세다. 시장은 변동이 있다.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아직은 튼튼하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저기로 가고 저기서 먹고 저기로 가고 자꾸 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빅테크도 중요하지만 중소형주하고 다양한 섹터로 랠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추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딱 섹터도 얘기했는데 바이오테크 미국입니다. 은행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규제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 천연자원 중소형주 이렇게 동참하라.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게 지금 여전히 미국 주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주식 훨씬 더 좋았고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 어디로 넘어갈지 여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슬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경험상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스피가 5천을 가고 코스닥이 하루에 7%가 가서 1000포인트가 넘고 또 여러 가지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지정학적 그리고 미국 내부의 소식들 정말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위아래로
뭐 좋든 나쁘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변동성과 그런 선구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 보시고요. 오늘도 7% 오른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참여해 계신 여러분이 위너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